이걸 모르면 평생 돈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노후에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10억쯤은 있어야 노후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건 대단한 목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생활비 수준의 돈, 딱 그 정도입니다. 내일 당장 은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10억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당장 필요한 건 한 달 생활비예요. 한 달 생활비.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은 10억이 아니라 300만 원이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도 단지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좋다는 게 아니라 노후에 중요한 건 자산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바로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볼 텐데요. 노후 자금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돌아오는 답변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0억입니다. 밥만 먹고 살아도 10억.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10억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돈 문제는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질문을 해보죠. 은퇴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장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10억인가요? 아니잖아요. 당장 필요한 돈은 그냥 한 달 월 생활비가 필요한 겁니다. 자산이 10억이든 100억이든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노후에 쫄쫄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노후 생활비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 것 같은가요? 생활비의 기준이 각자가 다릅니다. 밥만 먹고 살아도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정말로 내가 밥만 먹고 산다.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렇다고 노후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용돈도 좀 쓰고 산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도 막연히 한 달에 300만 원이요. 이렇게 답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봐야 됩니다. 이걸 쉽게 하려면요.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이라면 지금 우리 집에서 쓰는 돈에서 자녀가 쓰는 돈을 다 빼고 순수하게 부부 둘이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둘이서 쓰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교육비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젊었을 때의 생활비의 70%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사가 종종 보이는데 여러분들 자녀한테 30%만 쓰고 사시나요? 오히려 자녀한테 쓰는 돈이 70%인 가정도 많을 겁니다. 지금도 부부 둘이서 쓰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노후에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각자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최저생활비와 기본생활비 그리고 여유생활비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밥만 먹고 살 때의 최저생활비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야 나의 노후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최저생활비입니다. 최저생활비. 반찬도 최소화하고 집 크기도 줄이고 차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혼자 사느냐 둘이 사느냐에 따라 생활비 규모는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식비는요. 외식을 안 한다고 하면 하루에 돈 10,000원 정도면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면 될 거고요. 평수를 줄여서 이사 간다? 그러면은 공과금은 20만 원 정도 나올 거고 대충 따져보면 한 달에 그냥 돈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일단 숨만 쉬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숨만 쉬고 살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 개념인 겁니다.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아야죠. 지금부터는 다시 기본 생활비를 따져봅니다. 가끔은 외식도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예요. 집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걸 기준으로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한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걸 통해서 현재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유생활입니다. 각자 노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여행도 가보고 싶을 거고요. 무언가 배우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취미나 여가생활로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러면서 한번 필요 금액을 계산을 해보세요. 기본 생활비까지는 집집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유생활은 각자가 우리가 기준이 다 달라요. 골프를 치는 분도 있을 거고요.
활동적인 걸 싫어해서 그냥 집에만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경조사비도 이걸 무시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여유 생활을 하나하나 목록화 시켜보고 이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꼭 하고 싶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노후 자금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 다 무시하세요. 남들이 얼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고 나 스스로 우리 집을 기준으로 따져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확합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건요,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대단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꾸 이걸 금융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노후 공포 마케팅을 해서 불안감을 부추기는데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금융상품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나의 필요 자금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걸 고민해 보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자, 100세 인생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한 80세? 이런 답변들이 많이 돌아오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정작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는 장수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장수는 재앙처럼 느껴지는 게 요즘의 현실인데요. 나 자신의 노후를 떠올렸을 때 긍정적인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는 거예요. 노후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떠올려보라고 하면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떠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허드렛 일을 하는 노후에 박수 주셔야 되는 이런 식의 노후를 떠올리게 되죠. 노후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매스컴에서 노후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예 손을 놔버리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걸 깊숙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돈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이 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큰 돈은 이거 어차피 못 모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인 무력감이 기본적인 노후 준비마저도 소홀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오늘 했던 이야기, 최저생활비, 기본생활비, 여유생활비 세 가지만 따져봐도 생각보다 노후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내려놓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돈 관리 이야기 일주일에 하나씩 원포인트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요. 앞으로도 꾸준히 마음 편한 돈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